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3일 새벽 4시 55분입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 많이 알려드릴게요. 지금 장 분위기가 바닥을 찍었는지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5% 이상 뛰고 있고요. 퀄컴도 4% 이상, 마이크론도 3% 이상 반등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싱킹 알파 고급 자료인데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죠. 모건 스탠리에서 추천하는 45개 종목이 나와 있어요. 5월 2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5월 2일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온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종목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저는 확실한 것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도체 보면 여기 애플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면 모건 스탠리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애플의 상품군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5월 2일 미국 날짜 5월 2일부터 즉 지금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중국 규제 단속, 인터내셔널 기그,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 종료를 할 수 있다는 보도에 의해서 급등하고 있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ETF 상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제품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크에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AXS 인베스트먼트에서 여기 보면 아크 ETF 1일 성과에 대한 200% 수익을 말 그대로 아크 2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크 ETF가 1일 숫자가 상승하면 여기 티커 TARK 이 상품은 2배가 뛴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품이 왜 나왔을까요? 반대로 사크도 있죠. 아크가 하락하는 데서 베팅을 하는 ETF. 그러면 그 사크의 반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타크라고 할게요. 타크. 그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이 왜 나올까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사크 같은 경우는 뛰었는데 아크 같은 경우는 꼬라박 같다. 말 그대로 반대적인 성향인데 사크의 반대적인 성향 타크라고 할게요. 타크 그냥. 이 타크가 나왔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자금이 더 쏠리면 아크를 띄우고 사크를 죽인다는 겁니다. 자금력 자체가 이제는 사크가 죽을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자금이 사크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타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타크에.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 10년물 채권 2.99 거의 뭐 3%대죠. 3%대인데 3% 때도 주가가 막판에 지금 올랐어요. 올랐다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이제는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 3%대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장이 막 끝났거든요. 엔비디아는 5.31%, 퀄컴은 거의 4%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3.5%, 어도비 2.8%. 우선 마이크론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을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어린 실적을 나타내는데도 장이 안 좋아서 꼬라박았잖아요. 자,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 딱 보시면 한눈에 그냥 보시더라도 반등 친 그림이 나오죠. 어제는 최근 마이크론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도 좋은데. 자, 그러면 이 차트 따라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80는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자, UVXY를 볼까요? UVXY도 보면 그냥 UVXY RSI 값만 볼게요. RSI 값을 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더블 헤드 딱 걸리는 거 보이시죠? 더블 헤드 한 개, 두 개, 더블 헤드 걸려서 쭉 까인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고 일어나서 몰골이 좀 이래요. 몰골이 이런데 잠시만 조명을 좀 켤게요.
아, 조명을 켜니까 이제 사람 같네. 자, 지금 그 싱킹 알파나 또 다른 유료 자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최근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주식의 큰 흐름을 보면 FOMC가 있을 때마다 FOMC 당일부터 주가가 상승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부터 5월 5일 한국 날짜로 그 사이 이제 FOMC가 있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생기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오늘 기준으로 오늘 장이 미리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금리 0.5포인트는 무조건 올리죠. 그리고 이번 FOMC의 핵심은 뭐냐? 6월 달에 0.75를 올린다는 매파적 발언을 하면 조금 장이 곤란해지는데 폭락하고 그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수값이 지금 오늘 또 미국 관련 지수값이 나왔는데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런 데이터 값들이 모두 반영이 될 거예요. 경기 그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미국은 무조건 모든 데이터 값이 좋아야 됩니다. 실업률 지수값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실업률 지수값이 4% 이하에서 아주 좋다고 하지만 4% 이하 아주 좋은 그 지수값에서도 점점 실업률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실업률은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결국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양적 긴축 그 완화를 바로 하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 그 축소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가 또 뜨는 거예요. 그런 큰 물줄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5월 4일 날 또 어떤 일이냐? 러시아 채무 상환일입니다. 30일 유예 기간. 그때 4월 4일인가 그랬죠. 4월 4일. 그래서 그때 그 JP 모건인가 그쪽에서 그냥 오케이 이거는 디폴트가 아닌 걸로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떴죠. 그러면 5월 3일이면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 오늘부터 4, 5, 6 3, 4, 5 이렇게 미국 날짜 기준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건데 저는 그 변동성이 나쁜 벡터 방향으로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그 자료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 러시아는 디폴트로 안 가고 금 보유량도 엄청나게 많고 달러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자금을 모아서 미국 측에다가 납입을 할 거다. 4월 4일 날 그 문제시됐던 그 부분을 납입을 할 거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0일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강의를 했죠. 4월 4일 전에. 그러면 30일 유예 기간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럼 이 뉴스가 블룸버그에 또 뜨겠죠. 디폴트 모면했다. 이런 개념으로 아니면 달러채로 납입을 했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좋은 호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뜰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측에서 FOMC 있기 전에 오히려 디폴트를 선언해버리면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0.5는 올리는데 국제적 정치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한 번 더 주가가 폭락하겠죠. 그 폭락으로 인해서 파월은 어떤 발언을 할까요? 나쁜 발언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 구소련이 무너질 때 미국 금융업체도 다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같이 무너졌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파월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측에서 디폴트 선언하면 파월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개념으로 0.5는 올리는데 그 다음 달은 뭐 스타밖에 아니면은 양적 긴축을 안 할게 이런 아주 시장 우호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때 강의하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을 강의했죠? 중국 관련 자료를 신화통신에서 뽑아와서 중국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뭐냐?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코로나 관련 모든 데이터 값이 끝날 거다. 그리고 고점 찍고 하락한다 수치값이. 그 자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5월 달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갑자기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전승기념일이잖아요. 러시아 전승기념일이잖아요. 그때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5월 9일날 정승기념일인데 즉 군사 퍼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특성상 국가의 어떤 기념일에는 뭔가를 퍼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퍼레이드를 억지로 명분을 쥐어짜서 그래도 우리 이 정도는 승리를 했어. 그런 퍼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시 휴전을 하든 어떤 러시아 측에서도 우호적인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료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다른 자료예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주가가 떨어져도 반도체 관련주를 존버하는 이유가 우선 정확히 지금 리센션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제자분들한테는 따로 몇 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195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예요. 자,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 기간 동안 가장 실적이 나쁠 때가 언제냐? 자, 2년차 2분기 때입니다. 2년차 2분기. 딱 지금이죠. 지금. 이 자료가 언제 나왔냐면 3월 20일인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분기가 마이너스 2.1이고 3Q 때는 3분기 때는 어떻게 되죠? 0.5. 4분기 때는 6.6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는 7.4 쭉 계속 성장률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올 2분기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죠? 이때 글로벌 정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11월 잠시만요. 11월 3일인가 8일인가 이때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지금처럼 계속 꼬라박아서 뭐 유튜버 누구 말처럼 SPX가 3600 가있죠. 그러면 무조건 바이든은 집니다. 그러면 미국 상원에서 그래도 과반수 가지고 있는 미국 정치계가 이거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대로 끌고 갈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 이때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실적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SPX도 그러니까 미국 주시장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박살나더라도 미국만큼은 주식시장이 좋도록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는 철칙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있죠? 11월 3일에서 8일 이 사이에 11월 9일인가? 그때 시진핑 3년인 발표입니다. 지그들끼리 모여서 뭐하죠? 투표합니다. 투표. 현실적인 투표. 그러면 이 두 개의 큰 어떻게 보면 시진핑 3년임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악재 같으면서도 호재 같은데 어쨌든 이 큰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 그러면 대략 11일 10, 9, 8월 초부터는 주가가 랠리를 달려야 돼요. 랠리를.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때부터 랠리를 달리기 시작하면 4분기 때 폭등하겠죠. 경기가 좋아야 그 다음에 이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선거 미국 바이든은 중간선거는 중간선거대로 승리를 하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3년임이 성공하겠죠.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의 큰 그 코로나 관련 그림은 뭐냐? 연구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에 코로나는 끝납니다. 중국발 코로나는. 그리고 우리 한국처럼 마스크 다 벗어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막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조금 빠르면 5월 말에 집어 던져 버리고요. 이거 다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강의하는 동안 지금 NSP가 실적이 또 비트쳤어요. 어닝이에요. 어닝.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마켓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끝나고 1.1% 또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거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NSP 어닝 나왔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제조 기업은 무조건 어닝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뭐 발표하죠? AMD 발표합니다. AMD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죠? 엔비디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딱 실적 또 어닝 치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또 뜨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발표하는 5월 말에는 엔비디아 본체가 발표하기 때문에 또 뜨고요. 여러분, 제가 다른 섹터는 나쁘다 이게 아니라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와야 그 다음 차례가 자동차든 다른 이게 기계 분야라는 거예요. 순서가 사람이 쌀을 먹어야 힘을 내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경제도 부흥시키고 우리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스타트를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스타트가 되었어요?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반도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AMD 그러면 내일 실적 장 끝나고 발표를 할 건데 어닝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00%. 왜? 그 새끼 AMD보다 실적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성이 작은 인텔 같은 경우도 다 어닝이 나왔어요. 근데 2분기 가이던스가 나쁘다 이 말을 해서 그렇지. 하지만은 그것도 웃긴 게 2분기 가이던스는 퀄컴 실적 발표할 때도 2분기 가이던스는 오히려 나빴어요. 근데 퀄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언론사에서 그 2분기 가이던스가 나쁘다 이 말은 안 했어요. 인텔 때 말을 했지. 왜? 두 개 다 EPS 값이 똑같거든. 2분기 때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 근데 퀄컴 때는 말을 안 하고 이것들이 인텔 때 말을 했어. 그 말이 뭐겠어요? 에? 그냥 기관들이 공매도 치기 위해서 가지고 논 찌라시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인텔 가이던스가 나쁘다 해서 그 반도체 관련주가 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기관이 마지막 털기라는 거죠. 지금 큰 흐름을 보세요. 반도체 이제 바닥 다지고 저는 장담하는데 우상향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조정은 오겠지만 저점 다지는 우상향이 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꼭 그래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SPX 3800 지금 바로 가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현실 세계 그리고 인류 문명은 여기서 스탑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지나가는 삼청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문명이 여기서 끝날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율주행도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멍멍이한테 물어봐도 인류 문명은 야 너희 문명은 더 발달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왈왈 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반도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워 담아.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주워 담아야 된다. 왜? 지구가 멸망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도체 있어야 돼. 전쟁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죽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 그거는 명심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 반도체가 떨어지더라도 월급 생길 때마다 계속 주워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돼? 화날 겁니다. 노후연금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거 빼서 그냥 미국 주식 계속 월급 받으면 계속 사세요. 계속. 그게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한번 봐봐요. 어떻게 돼 있나. 7배, 8배는 뛰어 있을 거예요. 제가 40대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10년 뒤에 마이크론이랑 그 다음에 퀄컴,
엔비디아 이런 주가 얼마나 뛰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7년 뒤에 다 경제적 자립을 하고 저처럼 바이어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살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지방혁신도시 시즌2가 돌아간다. 그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자료 제가 보여드린, 지금 벌써 20분 강의인데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제자분 몇 분한테, 그리고 주위분들한테 그 자료 미리 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료가 쭉 나오고, 공보 자료 나오고, 내부 자료도 쭉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되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지금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리세션은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올해는 안 옵니다. 제 말 틀린 거 있었습니까? 큰 물기상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 리세션은 절대로 올해 안 옵니다. 리세션은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그 충격으로 리세션이 오는 거지. 지금 금리 올리지도 않았는데 선반영되는 거는 주식시장이고, 현물에 선반영되는 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선이 아니라 중간선거, 시진핑 관련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결국 글로벌 정치적으로 시진핑 3년이 이것 때문에 모두 다 꼬인 거예요. 다 꼬인 거라고요. 그러면 시진핑 3년이 하고 나면 그때 터지더라도 터지는 거지, 지금은 증시 조정 구간이고 그 조정 구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그 부분.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희룡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제 할 거냐? 내년 리세션이 오면, 글로벌 리세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또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경기 부흥을 위해서 그때 꺼내는 카드가 일기 신도시 규제 완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직 증축이 아니라 수평 그 용적률 규제 완화입니다. 그것도 연구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꼬라박은 국내 경기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끌어올리는 그 히든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또 뭐하냐, 지방혁신도시 시즌2 또 그때 똑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5월 9일경에 윤석열 대통령 분께서 이취임식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장관들도 새로 다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수장들도 다, 장차관들도 다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그 교체된 분들이 정확하게 인수위원, 그전 정권에서 정보 데이터 값을 얼마나 원활하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그 정보를 안 주려고 하나씩 작업 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만약에 원활하게 인수위가 돌아가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정말 빨라야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청문회. 그러면 올해 쓰는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안을 짜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전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안을 짜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쓸 예산은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때 타당성 분석하고 연구 자료에 의해서 내년에 쓸 예산안이 나오는 게, 거꾸로 말했구나. 내년에 쓸 예산, 죄송해요. 내년에 쓸 예산을 문재인 정권에서 올 3월에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9월달에 보고가 되고 12월달에 예산 나눠먹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후내년, 그러니까 24년에 쓸 예산안을 내년에 윤석열 정권에서 24년에 쓸 예산안을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책정은 언제 하냐면 3월달에 합니다. 3월달에 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돌고 6월달에 기재부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6월달쯤 되면 웬만한 장관들은 어느 정도 예산안을 책정하고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9월달에 국회에 보고되고, 그 다음에 16월경에 24년에 쓸 예산안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종합을 해봅시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관련 호재가 뜨는 거는 언제냐? 24년이라는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이. 24년에 일기 신도시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호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4년. 그리고 지방혁신도시 시즌2도 24년에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어떻게 집값이 떴는지 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물량폭탄이 물량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물량폭탄을 어떻게 한다. 그 기획안이 나올 때부터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24년부터는 서울 경기는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그러니까 23년까지 조정을 받다가 24년에 그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24년에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막 분양권 거래도 막 되겠죠. 쉽게 말하면 투기붐이 일어나는 거죠. 투기붐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 관련 큰 그림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제가 주식 관련 지금은 오히려 살 때다 특히 반도체 관련 SOXS, SOXL 등 반도체를 살 시기이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5월 5일 파월 발언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제 소견이고 그게 만약에 두려워할 상황이었으면 벌써 주가 꼬라박았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5월 4일 러시아 디폴트 관련 3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그 관련 호재거리는 언제 나왔냐? 중국에서 벌써 발언이 나왔어요. 발언. 찌라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디폴트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디폴트가 혹시나 되더라도 당일은 주가가 폭락했지만 그와 동시에 FOMC 발언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기준금리 0.5는 올리겠지만 그 다음 달 관련 6월 달에 기준금리 발언 관련 0.75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우호적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결국에는 올라간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